안녕하세요. 정척입니다. 자, 이전에 SQL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강의를 진행했었죠. SQL 작성을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좀 안 되신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잡아주는 이론 강의거든요. 여기서부터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야매가 아닌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핵심만 딱 공부할 거예요.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영어를 또 잘하고 싶어서, 발음은 좀 이상하죠 제가. 근데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 방법도 많이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읽은 책 중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동사를 공부하면 죽은 영어도 뭐 살린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우리 영어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700개가 안 넘어요. 700개.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2000개 이상씩 공부하죠. 되게 어려운 용어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독해도 나오고, 뭐 많게는 뭐 토익까지 가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자주 쓰는 핵심적인 단어는 7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3000개, 시험을 위해서 3000개 이렇게씩 외우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이 700개만 딱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700개 단어 중에서도 동사의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동사만 잘 활용하는 그런 훈련만 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보통 동사와 관련된 전치사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사에 관련돼서만 책이 쓰여 있어요. 우리도 시험에 제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기출문제죠, 기출. 제가 시중에 많은 책을 봤지만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강의나 책이 없더라고요. 이론서도 보면 내용도 굉장히 장황하고 굳이 이걸 배워야 되나 싶은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핵심만 공부해서 통계적으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최소한의 개념으로 빠르게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 싶은 거죠. 말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론 부분,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는 이 아래 화살표와 같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 및 테스트, 이런 순서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진행됩니다. 이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 나오거든요. 꼭 외워주세요. 처음에는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듯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도 비즈니스에 따라 필요사항이 다르겠죠. 이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모델과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화가 이루어져요. 구체화. 그리고 이 왼쪽의 개념일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추상화죠. 추상적이죠. 추상적.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추상화로부터 구체화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진행할 때마다 이제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상화라는 말이 뭐냐 좀 의문이 생기죠. 자, 추상화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물, 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상물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핵심만 뽑는 거예요. 핵심만 추출하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도의 약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여기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세요. 지하철에는 이렇게 당산역, 그리고 연결된 영등포 구청이 연결되죠. 역과 연결만이 핵심이죠. 그 이외의 부분은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핵심만 남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하철역에 가보면, 자, 출구는 몇 번이고 지하철 타는 곳은 어디인지, 또 방향, 내릴 방향 어디인지, 화장실도 몇 개고, 이런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런데 이 노선도는 간단하게 역이라는 정보와 그 연결만이 존재해요.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해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한 것이죠. 현실의 개체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해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치화는 그 반대겠죠. 이 지하철 노선도를 이제 실제 현실의 구조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역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은 이 노선도에서 어딘가에 역이 연결될 것이고, 이 역에 대해서 출구번호 어딘지, 승강장이 어딘지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화하는 게 구치화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 설계부터 설명해 보면, 자, 개념적 설계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 이게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엔티티, 개체라고 부릅니다. 개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든다면 개체는 학생이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과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학생에 대해서 특성이 있겠죠. 이거를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몇 학년인지, 학번은 무엇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특성들로 학성이 구성되고, 또 이 과목이라는 엔티티가 있죠. 여기에는 과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을 테고, 학생과 과목 간에 또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겠죠. 자, 이런 것을 지금 저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적기만 했는데 뭐로 작성하냐?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은 필기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개체에 대한 구조와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표현한다? 무엇을,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가 무엇이냐? ER 다이어그램입니다. 또한 이때 개념적 설계에서는 DBMS의 독립적이에요. 자, DBMS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하죠, 이건. 이때는 아직 우리가 개념적으로 무엇을 저장할지만 정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독립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트랜잭션 모델링도 있는데,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 작업 단위를 의미해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 2단계에서는 개념적으로 설계한다. 자, 무엇을 저장할지 이것만 정한다. 그래서 저장할 그 개체들에 대한 구조와 관계를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 설계의 결과로서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ER 다이어그램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 릴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논리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논리적 모델링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히 릴레이션이 무엇이냐면,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틀입니다. 자, 관공서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전입신고를 할 때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 양식의 틀에 따라 나의 정보를 넣고 우리는 전입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양식 같은 거, 이게 릴레이션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우리가 이런 틀이 필요하냐면, 우리 전입신고를 할 때 나의 모든 정보를 싹 다 정리해 적고 전입신고를 한다?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저장해야 되고 올바른 위치에 저장해야 되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찾아서 빠르게 이런 민원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릴레이션이라 부르는데, 릴레이션은 우리 엑셀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행과 열 있잖아. 하나의 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하나의 릴레이션에 대한 모양인데, 요 정도만 일단은 알아주시고요. 뒤에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성질 단계에서 핵심은 개념적 설계 결과 ER 다이어그램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 자, 릴레이션으로 변환한다. 그 아래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매핑.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첫 줄과 이 둘은 얘랑 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정교화도 진행하고, 이를 스키마 평가 및 정제라고도 불러요. 자, 정교화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확성인데,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서 테이블을 분리하는 단계예요.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고, 정교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 시험에 묻는 거 딱 그 정도만 묻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설계, 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계적 설계는 끝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 물리적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상에서 우리 구체로 나아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구체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실제 특정 DBMS, 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맞게 논리적 설계 결과를 물리적 저장 구조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만든 릴레이션 있잖아요. 이 릴레이션을 특정 DBMS에 맞게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많은 과정을 또 진행하겠죠. 자, 이때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되는 한 행위의 데이터 형식을 정하는 것이고, 뭐 이게 정수인지 뭐 문자인지 이런 자료 구조를 정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가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될지에 대한 전체적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알고도 말이 좀 어려운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적 설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은 앞서 이제 트랜잭션 모델링하고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또 설계하는 거고, 뭐 접근 경로 설계도 하겠고, 테이블 정의서가 있는데 테이블 정의서는 설계된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문서화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막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개념적 설계는 어떤 단계이고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데이터 모델인데, 데이터 모델은 이제 우리가 현실의 대상이 있잖아요. 현실의 대상을 설계를 통해서 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 설계 과정의 산출물, 그러면 저장하기 위한 형식 틀로 바꿔야 되고, 그 산출물, 그게 데이터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 그럼 여기 그러면 이 표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 우리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내 사장인데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적합하게 저장 가능하게 만든 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구조, 연산, 제약 조건입니다. 이 표현들도 한번 읽어 주시고, 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조는 데이터의 형태와 구성 방식을 정의하며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뭐 예를 들면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여기 학번, 직원에 대한 거니까 학번에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부서가 이렇게 있어서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그 직원에 대한 게 뭘로 구성돼요? 이제 4번이 있죠. 4번. 하나의 특성, 그리고 이름도 하나의 그 직원의 특성이죠. 그리고 그 직원이 어디 부서인지. 이런 구성 방식도 구조이고, 뭐 여기는 이 테이블도 영업점이라면 이 직원과 이 영업점 간에 또 관계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관계도 구조의 일부예요. 그래서 구조는 데이터의 형태와 구성 방식을 정의하며, 이거 정의하죠. 그러면서 데이터 간의 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구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산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조작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학생 정보가 추가돼야 돼. 삽입. 이거 삽입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면 특정 학과에 대한 학생 정보를 또 찾아야 될 때 그때 조회하는 거겠죠. 이것도 하나 연산.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조작할지에 대한, 이게 연산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규칙을 의미해요. 데이터의 규칙. 뭐 여기는 제약 조건을 써있는데 규칙이나 뭐 제약 조건 비슷해요. 그래서 학생 탭을 있다 쳐요. 그럴 때 우리가 학번이 있단 말이죠. 학번은 숫자로만 구성돼야 되죠. 일반적으로 문자로는 우리가 구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번은 숫자로만 저장해야 된다. 아니면 학년, 대학교라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존재하겠죠. 이때 막 9학년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잖아요. 데이터 값의 범위를 또 이번에는 정해주는 거죠. 이게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무엇인지 물어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키마입니다.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해 명세한 것을 기술한 거예요. 자, 문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간단히 설명해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틀을 만든다 그랬죠. 그 틀이 뭐 예를 들면 릴레이션. 자, 이 실제 틀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주조 아시죠? 주조. 어떤 우리가 틀을 만들다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어요. 붕어빵. 자, 눈으로 보면 우리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인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수치 같은 게 없죠. 아, 몸통의 길이는 몇 cm로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이 붕어빵의 두께. 그리고 눈은 몇 개 있을까. 그리고 지느러미의 무늬.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세부사항 있잖아요. 이 틀에 대한 세부사항이 스키마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스키마가 관점에 따라 또 나눠집니다. 관점에 따라 외부, 개념, 내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용자 관점에 따라 외부, 사용자 관점에 따라 외부 스키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관점에 따라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무엇이냐? 물리적 저장 관점이건 물리적 저장 관점. 이렇게 관점에 따라 스키마가 나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독립성 때문에. 이렇게 나눠놔야 개념 스키마가 변경돼도 외부 스키마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야 유지 보수가 편해지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리자 정보에 대한 테이블에 한 명의 또 다른 관리자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굳이 외부 스키마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지 보수가 좀 더 편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이 관점에 따라 나눈 것이니까 이 표현들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이 그대로 제가 기출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단답형이니까 이 표현이 나오고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이다. 보기에 순서에 해당하는 못하겠네요. 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그 순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첫 번째 와야겠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현.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쉽게 푸실 수 있고요. 그러면 2번.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으시오. 이게 단답형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인지 적어야 돼요. 이게 단답형 문제라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설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물리적 설계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시오. 이게 예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물리적 설계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이렇게 단답어로 나온다는 점 한번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핵심 어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1번에 논리적 구조로 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저장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구체화죠. 개념적 논리적 설계에서 진행했던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화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물리적 설계했고 이 표현들이 제가 물리적 설계에 같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표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 2번의 핵심 뭘까요? 앞에는 좀 추상적, 개념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념적인 설계냐 논리적 설계냐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주요 산출물에는 ER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게 뭐였어요? 바로 개념적 설계였죠. 자, 3번.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정기화 과정을 써낸다. 정기화 과정이 써있죠. 그럼 논리적 설계이죠. 제가 이 이론의 핵심 단어들과 어떤 과정에 속하는지 적어놨거든요. 그걸 자주 봐주시면서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셔야 이런 단답형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중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나왔죠. 뭐였죠? 밑에 정답이 있긴 한데 연산 구조 제약 있었죠. 그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다. 기본 도구이다. 연산에 대한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2번.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한다. 데이터의 구조. 타입들 간의 관계도 나왔죠. 이건 구조에 대한 얘기죠. 3번. 논리적 제한 조건 그냥 바로 나왔네요. 제약 써있네. 그럼 3번 제약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표현과 단어를 일치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스키마에 대해 간략히 서술에 써있잖아요. 스키마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아마 스키마 정의에 써있어요. 그거를 한번 외워주시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서술하는 거니까. 자, 5번.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스키마는 풀 때 어떻게 쉽게 푸냐면 관점에 따라 나뉜다. 관점에 따라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나뉘잖아요. 그럼 사용자 관점 제가 뭐라 했죠? 외부 스키마.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사용자나 운영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사용자에 대한 얘기예요. 각 개인의 입장에서.
그 외부 스키마를 보시면 나눠져 있거든요. 뷰라 써 있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2번은 외부란 걸 알 수 있고. 자, 3번. 물리적 저장 장치 관점에서. 이 나왔죠. 이게 뭐였죠? 물리적 저장 장치 관점. 바로 내부였죠, 내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 형식을 정리한다. 저장 장치 관점에서. 그리고 1번은 뭐 개념인데 이런 표현들. 여기는 DB 관리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론 부분에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뭐 접근 거나 이런 게 사실 무결성, 이렇게 관계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막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론을 설명할 때. 왜냐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그만큼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이 표현에 익숙해지고 무엇에 대한 설명이지만 알면 이 단답 문제가 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앞서 이론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 딱 실전적 개념만 넣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적 개념만 넣었으니까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 남는 시간에 깊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 문제만 풀 수 있게 우리 공부하면 시간이 더 남잖아요. 그럼 다른 걸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럼 합격 확률이 더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개념 스키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문제는 더 오히려 더 풀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표현에 익숙해지시는 게 암기 형식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전체적 맥락은 쭉 알고 암기 형식을 공부하시는 게 이 부분은 공부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